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85의 노인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절, 60대 중반의 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 어려움, 친구들의 배신, 그리고 삶에 대한 의욕 상실. 이 모든 것을 저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살아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다. 65살 그의 봄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직장 생활 30년, 정년 퇴직 후 작은 사업도 해보고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군요. 작은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믿고 맡긴 사업 파트너가 제 돈을 가지고 잠적했습니다. 하루아침에 8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보증을 섰던 조카의 사업마저 망했습니다. 5천만 원의 빚이 제 앞으로 날아왔습니다. 총 1억 3천만 원. 60대 중반의 나이에 퇴직금도 다 날리고 빚더미에 앉게 된 겁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친구들이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김형, 함께 술 마시며 수없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말하던 그 형에게 갔습니다. 형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2천만 원만, 아니 1,000만 원만이라도. 김형은 제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야, 나도 요즘 힘들어. 애들 대학 등록금에 집 대출에. 미안하다.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그 후로 김형의 전화는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30년 지기 이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님, 제가 그동안 형님 어려울 때 얼마나 도왔습니까?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아, 그때는 내가 갚았잖아. 그리고 지금은 정말 안 돼. 우리 마누라가 절대 안 된대. 교회에서 만난 20년. 지기박 집사님도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부탁합니다. 형제님, 제가 돈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드리죠. 하지만 지금 우리 집도 애 결혼 준비에 빚을 내야 하는 형편입니다. 기도는 해드릴게요. 기도. 네, 기도는 해준답니다. 돈은 안 되지만요. 혼자라는 자각. 1명, 2명, 3명. 찾아갈 때마다 거절당했습니다. 평생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외면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혼자구나.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라는 게 결국 이런 거였구나. 배신감보다 더 큰 건 허무함이었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1병, 2병. 취해서 정신을 잃어야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울기만 했습니다. 자식들은 연락도 잘 안 했습니다. 아마 창피했겠죠. 제대로 된 아버지 역할을 못한 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사업을 시작할 때, 아니면 그 파트너를 믿었을 때, 조카의 보증을 섰을 때,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평생 성실하게만 살았던 게 잘못이었을까? 좀 더 영리하게, 좀 더 계산적으로 살았어야 했을까? 친구들을 너무 믿었던 게 잘못이었을까? 좀 더 냉정하게, 좀 더 이기적으로 살았어야 했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제 인생 전체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이 모두 실패처럼 느껴졌습니다. 갚아야 할 날들이 다가오다 채권자들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어르신, 이번 달 말까지 500만 원 꼭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주까지 300만 원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못 갚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진짜로 심장이 아팠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조이고 숨이 막히는 느낌. 그게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꿨습니다. 채권자들이 집 문을 두드리는 꿈, 법원에서 재산을 압류당하는 꿈, 거리에서 구걸하는 꿈. 아침에 눈을 뜨면 현실이 더 악몽 같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구인 광고를 뒤져봤습니다. 경비원 모집 마이너스 60세 이하, 주차관리원 마이너스 65세 이하 우대, 배달 라이더 마이너스 체력 좋으신 분, 나이 제한에 다 걸렸습니다. 설령 나이 제한이 없어도 이 나이에 경비를 서거나 배달을 한다고 해서 1억이 넘는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친척들에게 손을 벌려볼까 했지만 이미 친구들에게 다 거절당한 마당에 또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까 했지만 집마저 팔면 아내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고 싶었던 날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한강 다리를 몇 번이나 걸어갔는지 모릅니다. 난간을 붙잡고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한 번만 용기를 내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하지만 뛰어내리지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였을까요? 아니면 아내 얼굴이 떠올라서였을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죽을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온 제게는 죽을 용기도 살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버거웠습니다. 최후의 기한,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가장 큰 채권자가 정한 최종 기한, 2천만 원을 입금하지 못하면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날, 아침부터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83만 원.
집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팔만한 게 있나? 금붙이라도 있나? 하지만 아내의 가느다란 금반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채권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5시까지입니다. 입금 확인 안 되면 바로 법적 절차 밟겠습니다. 제발 일주일만 더. 일주일을 몇 번째 달라고 하십니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마지막 전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쭉 내렸습니다. 더 이상 전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 사장. 20년 전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거래처 사장님이었습니다. 한두 번 술자리를 같이 한 적은 있지만 그 후로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던 분입니다. 이분도 아마 거절하겠지. 하지만 더 이상 연락할 사람이 없는데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사장님, 저 기억하십니까? 20년 전 이응 회사에 다니던. 아, 네,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전화하셨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60평생 남 앞에서 울어본 적 없는 제가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기적 같은 순간 최 사장님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5시까지 2천만 원을 갚지 못하면 법적 조치가 들어갑니다. 제발 1,000만 원만이라도, 아니 500만 원만이라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장님, 주소 보내세요. 지금 당장 은행 갑니다. 네, 뭐라고요? 주소 보내라니까요. 계좌번호도 같이 보내시고. 사장님, 정말입니까?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닙니까? 2천만 원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에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거의 연락도 없던 분이 친구도 아닌 단지 옛날 거래처 사장님이 제 절박한 사정을 듣고 2천만 원을 보내주신다고. 오후 4시 30분 통장에 입금 문자가 왔습니다. 2천만 원 입금되었습니다.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사라진다. 그날 밤 최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최 사장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갚을 생각 마세요. 저도 한때 부도나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도와줬어요. 그 사람도 갚지 말고 나중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인생이란 게 그런 겁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죠. 중요한 건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사라집니다.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사라진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내가 놓친 것. 그날 이후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왜 친구들은 저를 외면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친구들에게 진짜 친구였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술 마시고 떠들 때는 친구였지만 정작 그들이 어려울 때 제가 얼마나 도와줬던가요? 김형이 사업 실패했을 때 저는 에휴, 그러게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라며 훈계만 했습니다. 이 씨가 부인과 갈등으로 힘들어할 때 저는 남자가 그런 걸 가지고 힘들어하나라며 무시했습니다. 박 집사님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돈 이야기를 하면 쓰나라며 외면했습니다. 제가 먼저 그들에게 진짜 친구가 아니었던 겁니다. 진짜 인연이란. 반면 최 사장님은 달랐습니다. 20년 전 거래 관계였을 때도 항상 정직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실수로 주문을 잘못 넣었을 때 화를 내는 대신 괜찮습니다. 다음에 조심하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술 한잔 합시다라며 저녁을 사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거래가 끝난 후에도 가끔 안부 전화를 주셨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진짜 인연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에게서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인생의 진짜 의미. 그동안 저는 잘못 살아왔습니다. 돈을 벌고 성공하고 남에게 인정받는 것.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어려울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받은 만큼 베푸는 따뜻함.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거였습니다.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변화의 시작. 그날 이후 제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술을 끊었습니다.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술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나이는 많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로 쌓은 경험과 지식, 그걸 활용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부터, 처음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업가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해줬습니다. 제 실패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값진 교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유료 컨설팅,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 경험과 지식이 돈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동시에 작은 일자리도 찾았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는 곳, 경험을 인정해주는 곳, 자존심? 그런 건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이었으니까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5년이 걸렸습니다. 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었으니까요. 최 사장님의 말씀대로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사라지더군요.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작년 드디어 마지막 빚을 갚았습니다. 7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저처럼 빚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절망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시나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사라집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저는 60대 중반의 나이에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나이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포기하는 마음이 진짜 문제입니다.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라도 살아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느려도 됩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진짜 친구들의 배신이 가장 아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그들에게 진짜 친구가 아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진짜 친구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사업 실패, 경제적 파탄,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보는 법,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사는 법,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베풀매 순환, 최 사장님이 저를 도와주시며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갚지 말고 나중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저도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씩 여유가 생기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100만 원, 200만 원. 하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줄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도 같은 말을 합니다. 갚지 마세요. 나중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고 계십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빚이 있어도 친구가 없어도 미래가 불안해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으면 기회가 옵니다. 제게 최 사장님이라는 기적이 찾아왔듯이 여러분에게도 기적은 옵니다. 오늘 하루만 먼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버티세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만 집중하세요. 오늘 하루를 버티고 내일 또 하루를 버티면 어느새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어떻게든 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당부.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죽음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나이는 변명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수는 짐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처럼 힘든 사람들이 있고 그들도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이유. 저는 지금 85입니다. 빚도 다 갚았고 자식들과도 화해했고 작은 집에서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재산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가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제 기쁨입니다. 만약 그때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렸다면 이 모든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사라집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